네, 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최동석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빠르게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일단은 지난달 되게 긴박하게 월말에 돌아갔죠. 판매 종료되는 게 사실 저희도 처음 겪었습니다. 그 비례형 담보 싹 다 없어졌죠. 자, 당월에 바로 이렇게 중단된 게 처음이었어요. 원래는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유예기간을 가졌었는데 바로 중지시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지금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입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얄짤이 없어요. 지금 내년에도 이슈가 가득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닫아라 이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자, 없어진 거는 비례형들, 우리 암치료비 그리고 뇌심 2대 치료비 요 비례형들이 다 이제 판매 종료가 됐고요. 정액형은 계속해서 판매를 합니다. 자, 내년 준비할 때 12월 마감과 내년 준비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보험시장 이슈 4가지입니다. 일단은 금융당국에서요. 보험사 과당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보장금액 한도도 설정을 하겠다라고 요거 10월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구체화가 돼가고 있고요. 자, 금리 인하 미국 시작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예정이율이 떨어질 거고 반대로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무해지 상품도 이슈가 있어요. 내년 4월 정도에 무해지 상품 보험료가 한 10% 정도 올라갈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5세대 실손 곧 나올 겁니다. 자, 하나하나 뉴스 기사로 볼게요. 자, 보험사 과당 경쟁 차단하겠다. 이거는 10월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요. 1차적으로는 배타적 사용 기간을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험사들이 담보 처음 내놓으면은 다음 달에 막 더 좋게 해갖고 내놓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하나 요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뉴스 기사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손보험 있으시면은 입원일당, 통원일당 그리고 경증 진단비 같은 것들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줄여버리겠다.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그게 가장 이슈가 클 것 같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그리고 그냥 입원일당 그리고 뭐 병증 뭐 진단비 같은 거 치료비가 없어진 게 요것 때문에 없어졌어요. 비례형 치료비가 뭐가 된다? 중복 보상이 가능해서 차익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인하. 요거는 항상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보험사가 금리 인상돼 갖고 보험료 떨어질 때는 얘기 안 하죠. 금리 떨어져 가지고 보험료 인상될 때만 얘기를 합니다. 한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 5년 주기로 항상 돌아오는 것들. 금리가 떨어지면은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자, 최소 10% 정도 올라갈 걸로 시기는 바로는 안 오를 것 같고요. 내년 초쯤 1분기 내에 보험료는 올라갈 겁니다. 자, 무해지 상품. 자, 무해지 상품으로 많이들 판매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 것도 리모델링 할 때 저희 애들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무해지로 했어요. 왜? 싸니까. 지금 가계 사정들이 안 좋다 보니까 월납보험료 내는 게 굉장히 그냥 새만기로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대부분 무해지로 판매를 하고 있고 자, 무해지 상품 판매 비중이요. 2022년 1분기에 21%였던 게 24년 2년 만에 2배 이상 절반 지금 우리 판매하는 것들의 절반 이상은 무해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왜 보험료가 오르냐? 요것도 금융당국의 통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예정 해지율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은 환급금이 빵원이죠. 만기에도 빵원이에요. 그 중간에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금감원에서 지적을 한 게 우리 IFRS 17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회계 그 원칙을 바꿨어요. 보험회사가 매출이 올라간 건 아닌데 회계 기준을 바꾸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손해보험사 주가가 갑자기 좀 삼성화재 이런 거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금감원에서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체력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회계 기준 바뀌었다고 당기순이익이 몇 배 뻥튀기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뭘 바꾸라고 했냐면은 자, 우리가 예정 해지율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 데이터 갖고 하는데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몇 년 차 가서 해지하고 몇 년 차 가서 몇 프로가 해지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무해지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무해지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고객들이 해지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중간에 깨면은 해지하면 빵원이니까 덜 해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만들 때 그런 심리적인 거는 반영이 좀 덜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자, 무해지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해지를 덜 할 것이다. 많이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지를 더 많이 안 할 걸로 가정하고 상품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그렇게 만들면 당연히 순이익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뭘 한다? 가격을 올립니다. 보험료 가격을 올려서 순이익 떨어지는 거를 메꿀 거예요. 자,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금감원 하는 것들을 보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무해지는 팔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좀 팔아주시기를 바라겠고, 자, 마지막 이슈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4세대가 언제 나왔죠? 실손이 21년 7월.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3년 좀 넘었죠? 5세대 실손이 곧 발표가 됩니다. 5세대 실손의 골자는 당연하겠지만 비급여 의료비 관리. 지금 뉴스 보니까요, 갈아타면은 인센티브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구체화된 내용을 못 찾아봤습니다. 자, 1, 2세대는 만기 재가입 방식이 아니에요. 계속 갱신 가는 건데 3,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만기 재가입하는 방식이고, 자, 손해율을 보면은요, 4세대가 오래 못 버텼어요. 21년 처음 나왔을 때가 62% 양호했어요. 22년에 89%, 작년 23년에 117% 찍었습니다. 손해율이. 자, 그리고 제가 뉴스 기사 보니까 우리 실손 이슈 있던 거 뭐였죠? 백내장, 하이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 전립선 결찰술도 지금 불호법 껴가지고 하고 있대요. 자, 그게 잡히지 않는 이상 실손은 계속해서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좀 특징은 붙여보시고요. 1세대 가입하신 분들이요, 크게 인지 못하는 게 있어요. 5년마다 갱신 돌아오죠. 매년 인상률은 6%예요. 근데 이 6%가 매년 반영이 안 되고 몇 년? 5년 동안 모았다가 한 방에 터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거는 3세대입니다. 애들은 4세대고. 자, 근데 저도 보면은 매년 야금야금 저는 이제 젊다 보니까 많이 안 올라요. 매년 조금씩 오르니까 그렇게 체감을 못 하는데 1세대, 2세대는 3년, 5년에 한 방에 터지다 보니까 부담률이 크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자, 요거 뉴스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은 고객님들 컨설팅 하실 때요, 요거를 먼저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있습니다. 자, 예전이랑 지금이랑 의료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건강보험 있고 실손보험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좀 고령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옛날엔 맞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위주의 치료고, 그리고 구실손은 자기 부담금 빵프로고. 자, 그래서 버틸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달라졌어요. 실손보험의 이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암치료도 통원으로 하죠. 그리고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유지하고 싶어도요, 고령자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 엄마도 18만 원 내고 계시더라고요. 2세대인데. 자, 그리고 신실손으로 그렇다고 내가 갈아탔어요. 갈아탔더니 자기 부담률, 비급여 쪽 30%다 보니까 별도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정답은 있어요. 언제 하느냐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실손은 어쨌든 나중 가면 어쩔 수 없이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고, 못 버티고 갈아타는 거고, 지금 미리 좀 갈아탄다라면은 그 아낀 걸로 치료비를 조금 더 보완해 놓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리모델링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보험업계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뭘 팔아야 되는가? 저희 1인실 다시 살아났습니다. 30만 원 줄었다가 60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일단은 12월 13일까지 한다라고 공지는 나왔는데 연장이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도 내년부터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요,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가입 금액이 실손이 있으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저희 장점은 80세까지는 20만원,
81세부터 90세도 7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어르신분들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근골격계 경증리해 질환 계속 인수하고 있고 생보사랑 중복가입 허용해놨습니다. 어디 뭐 동양이든 어디 뭐 신한라이프든 생명보험사의 간병인 사용 혈당 있으신 분들 KB 거 20만 원 중복으로 가입 가능해요. 다만 KB 거 가입할 때 5만 원은 넘겨야 돼요. 그래서 두 건으로 진행하실 거면은 우리 보험 매니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중복으로 할 거다. 자, 지금 60만 원 1인실 가능한 데가 저희랑 저기 H사, M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최저보험료 3만 원만 넘기면은 60만 원 들어갑니다. 자, 요 표는 출력해서 보세요. 각사별로 지금 간병인 일당이랑 1인실이랑 그리고 최저보험료 정리한 겁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최저보험료 10,000원짜리 가입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2만원, 2만원, 15,000원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저희는 10,000원짜리 플랜 가입 가능합니다. 자, 그럼 뭘 팔아야 되는가? 일단은 간병인 사용일당 꾸준히 판매하셔야 되고요.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이대질환 주요 치료비. 지난달에 마지막에 막 마감하신 분들도 있지만요. 아쉽게 못한 분들도 정말 많아요. 혹은 병력 3개월 그 병력 걸려가지고 비례형 가입 못하신 분들. 정액형은 가입 가능합니다. 계속 가입 가능해요. 자, 저희 장점은 압도적으로 가격이 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어린이 보험 계속 잘 팔리고 있고 운전자 보험 개정된 내용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유병자 상품 라인업입니다. 요것도 출력해서 보시고 소식지에 보시면은요 병증 예외 질환 리스트 정리 다 해놨어요. 자, 요거 소식지 있으니까 이번 달 소식지는 버리지 마시고 책꽂이에 꽂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대 치료비 비례형은 이제 판매가 종료가 됐지만 정액형은 남아 있습니다. 자, 뭐 내용들은 넘어갈게요. 자, KB의 장점은 뭐냐면은 심장 질환이다. 타사는 어디까지예요? 헌혈성까지. 자, 코드로 볼게요. 뇌는 똑같아요. 뇌혈관 I60부터 69까지 뇌는 똑같고 심장 쪽을 보면은 타사는 요 6개 코드 허혈성까지만 보장이 되고 저희는 심장 질환으로 뭐 부정맥, 뭐 심부전, 심장막염 등등 기능 문제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50세 남자 기준 2만 원밖에 안 해요. 타사는 55,000원, 4만 원, 6만 원, 4만 원. 여기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먼저 나온 요 회사가 3배가 비쌉니다. 자, 요것도 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 비교해봤어요. 타사 거 2대 주요 치료비에 정액형 가입 제한서 받으시면은 2천만 원 넣는데 많이 없을 겁니다. 비싸서. 대부분 우리 암주요 치료비처럼 500, 1000 이렇게 제한서를 청약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는 2천을 넣어도 얼마다? 65세 남자 기준으로 21,000원 나와요. 그러니까 65세 남자가 어떤 나이죠? 보험료가 제일 많은 높은 나이입니다. 자, 근데 보험료가 2만 원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남면 미적용형 상품으로 3텐텐 남면 미적용형으로 할 경우에는 18,700원. 남면 미적용형으로 하시는 거를 제가 왜 권장을 드리냐면은 단품형 플랜으로 요 10,000원짜리로 하실 때 뇌심 쪽으로 진단 받으면은요 담보 자체가 남면이 됩니다. 납입 면제 미적용형으로 하시더라도 담보 요 특약 하나만 납입 면제가 돼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기본 담보만 보험료가 계속 나가는 거고 요 담보는 남면이 되는 공짜 보험 되는 겁니다. 자, 저희만 있는 장점이고 암 치료비도 똑같이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거 70세 갔더니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21,000원이었던 게 내려갑니다. 65세 한 68세 정도가 정점이고요. 70세부터 앞으로는 조금씩 떨어져요. 80세까지 2천만 원 정액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상되는 케이스들 볼게요. 고객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보상이잖아요. 자, 이분 협심증 환자입니다. I20 코드 받았고요. 이틀 동안 입원 치료를 했어요. 관상동맥 조영술 후 풍선 확장술하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은 수술이죠. 자, 병원비 얼마 썼냐? 300만 원 썼어요. 총액은 한 1,200 정도 나왔는데 산정특례 적용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 환자가 부담한 거는 300만 원. 자, 그럼 이분 보상 얼마 나가요? 협심증, 우리 허혈성부터 다 포함되죠.
일단 얘 진단 받았으니까 일단 보상 시작, 스타트가 되는 거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았으니까 수혈중, 수술, 혈전용의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 이 세 개 중에 뭐라도 하나 하면은 정액으로 2천이 나옵니다. 아까 얼마짜리 보험으로? 2만 원짜리 보험으로. 여기 한 번 받고 끝이 아니죠. 진단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10년간 매년 내가 올해는 스텐트 넣고 내년에는 혈전용의 치료를 하면은 두 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은 분이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보통 두 번, 세 번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쌀 때 보험료가 나중에 손해율 올라가면은 분명히 보험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가입했어요. 저도 웬만해서는 제 거 너무 난잡해갖고 가입 잘 안 했는데 요거 때문에 저도 제 거 싹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애들 것도 해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분 뭐 받았냐 봤더니 I48 뭐죠? 47, 48, 49는 뭐다? 심장 쪽에서 부정맥. 참고로 I49는 안 됩니다. 47, 48만 돼요, 부정맥. 48이 뭐냐면은 심방 세동 및 조동. 자, 이분 봤더니 주상병이 심방 조동이고요. 부상병이 세동. 요 전형적인 심방 조동에 대해서 뭘 했냐면은 전극도자 절제술. 이게 뭐냐면은 비정상적으로 뛰는 그 심장 부위를 전기 자극을 줘갖고 제대로 뛰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에요. 자, 이분도 얼마 나갈까 봤더니 일단은 부정맥이니까 저희 보장 범위에 들어가죠. 타사는 허혈성까지이기 때문에 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했죠. 전극도자 절제술을 했으니까 2천만 원 정액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타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제가 왜 넣어놨냐면요. 보험금은 안 나가는 고객이에요. 왜 안 나가냐면은 젊은 고객이에요. 92년생. 지금 몇 살이죠? 그러면은 34살, 5살? 근데 2022년에 이분이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리 진단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건강검진, 직장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그냥 옵션으로 뇌 CT 촬영을 그냥 옵션으로 선택을 했는데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뭐 젊고 이제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냥 약물 치료 정도로 하고 정기적 추적 검사를 요걸로 끝났습니다. 진단 코드는 받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이제 진단 코드 받으면은 10년 동안 개시는 되는 겁니다. 10년 안에 요게 혹시라도 이제 뭐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러면은 혹은 뭐 심장 쪽에 뭐가 또 잘못되면은 2천만 원 정액이 또 지급이 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제가 이거 왜 넣어놨냐면요. 젊은 분들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 다큐는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2대 치료비 요거 금쪽 같은 오텐텐으로 설계한 거고요. 10년 건강체로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심장 수술비 1,000, I49 부정맥 진단비 500,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2대 주요 치료비 2,000. 요렇게 넣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보험료가 36,000원. 저는 개인적으로 30년으로 해서 더 싸게 제 거는 했습니다. 자, 여자는 싸요. 여자는 19,900원. 대신에 부정맥을 300 내려면은 저기 최저보험료 3만원이라서 100만 넣습니다. 자, 여성분들 2만원짜리로 뇌심 진단비 1,000만원에 수술비 1,000에 부정맥 100만원, 그리고 2대 치료비 2,000, 요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고령자들, 우리의 주 타겟인 5, 6, 70대 3텐텐으로 설계를 했고요. 남자 먼저 볼게요. 20년 납 100세 만기, 50세는 23,000원, 60세 28,000원, 70세 3만원. 여자는 쌉니다. 12,000원, 60세 15,000원, 70세 18,000원. 보험료가요, 진짜 싸요.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요 2천만원 가입하는데 50세거든요. 7,78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 가입이 아직까지는 돼요. 업계 누적을 안 봅니다. 타사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KB 거 중복 가입이 가능하니까 우리 소중한 가족들 거는 중복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식지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질병 코드별로 치료비랑 진단비랑 어디 해당되는지 요거 정리한 거니까 이번 달 소식지는 버리지 마시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심장 쪽입니다. KB가 예전에 이제 허혈성 팔다가 똑같이 허혈성밖에 없다가 심장으로 갈아탄 게 한 4년 정도 됐어요. 타사는
대표적으로 요 회사들 여전히 소식지 보면은 허혈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소식지를 보면 딱 나와요. 제가 볼 때 KB랑 현대만 심장질환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허혈성 플러스 5대, 6대 심장질환 진단비 요렇게 진단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1, 2, I49 요렇게 세 가지 같이 가입하면 되는 거고 1이 허혈성이랑 심장 부정맥 같은 것들 커버 2가 심근경색 커버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1, 2 그리고 부정맥 이렇게 가입하면 끝나요. 타사는 허혈성 그리고 5대 진단비, 6대 진단비 이렇게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1, 2 부정맥 이렇게 가입할 때 60대 남자 기준 3만 원 정도. 여자는 쌉니다. 심장 내심은. 자, 그래서 보험료가 적어도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저희는 심장 질환 수술비, 타사는 허혈성 수술비예요. 진단비는 이렇게 5대, 6대 넣어놨다고 치지만 수술비는 허혈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령자들, 유병자 상품에서 수술인 건데 타사는 허혈성 수술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부정맥 보셨죠? 전극도자 절제술 이런 것들 부정맥, 심부전, 심내막염 이런 기능 문제로 수술 받을 때는 아예 수술비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꼭 앞으로는 우리가 옛날에 뇌출혈 뇌졸중을 뇌혈관으로 갈아태웠듯이 허혈성을 심장 질환으로 갈아태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치료비 요거는 강조 드릴 것만 강조 드릴게요. 기억나시나요? 항암 호르몬 약도 보장한다라는 거. 지금 손보사 중에서는 저희만 가능합니다. 약관 보면은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타사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라는 거를 다 넣어놨어요. 7번까지 있죠. 저희는 요게 없습니다. 6번까지만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약관 다 뒤져봤는데 저희만 가능한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호르몬 치료제가 도대체 뭘까? 대표적으로 유방암,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요 세 가지 암종 걸리신 분들은요 5년에서 10년 정도 호르몬 약을 계속 복용을 합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호르몬 수용체 암에 걸리신 분들 호르몬 작용을 연결을 끊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이 바로 호르몬 치료제고요. 자, 약 리스트는 여기 저희 자료 드릴게요. 몇 달 전 소식제도 있었던 건데 대표적인 거 레트로졸이랑 타목시펜 유방암 걸린 분들이 계속 먹는 약이에요. 10년 동안 먹는 약입니다. 요거만 매년 받아 먹어도 우리 암주요 치료비 정액병에서는 보험금이 매년 지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요게 있어요. 호르몬 투여도 되나요?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죠? 신지로이드 먹죠? 갑상선암 진단 받고 나서 갑상선 절제하신 분들은요 호르몬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약을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신지로이드 같은 거는 약이 아닙니다. 보충제예요, 보충제. 그래서 얘는 보상이 안 돼요. 얘는 안 되는데 아까 타목시펜, 레트로졸 요거는 약입니다. 치료제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요 타목시펜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자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젊은 유방암 환자는 타목시펜을 10년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이 재발을 낮출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요 동영상도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저 자료 보셔갖고 링크 클릭하시면은 동영상 되는데, 자, 의사가 말하기를 요새 유방암 환자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방암 환자가 확증하는 이유, 신체적인 이유, 우리 신체 구조적으로 조직이 치밀하대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기에 발견되는 게 사실 많지 않고 2기, 3기 가서 그때 가서 조금 혹이 커졌을 때 그때 가서 진단받는 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생활, 그리고 비만, 그리고 호르몬은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유방암은. 자, 호르몬이 계속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다 보면은 요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성 호르몬이 잠깐이라도 감소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출산하고 모유 수유할 때 그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출산도 잘 안 하고 모유 수유도 짧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의사가 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여성분들은 꼭 보세요. 직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2명 이상이면은 유방암 검사는 꼭 매년 하셔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완치 판정 받더라도 전이 재발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목 10펜을 먹어도 보장해주는 회사는 KB다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하고 마무리할게요. 바뀐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호사 선임 비용 교사처 공탁금 선지급 한도가 늘어났어요. 퍼센티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도가 늘어났다.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관이 다른 거 좀 강조를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 거의 안 읽어보시죠? 그냥 대략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시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해주는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자, 변호사 선임 비용 약관을 타사를 다 뒤져봤는데 지급되는 사유가 뭐냐? 1번 그 차로 쳐갖고 사망했을 때, 2번 중대법규 12대 중과실 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를 입혀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몇 급부터 몇 급? 1급부터 14급. 저희는 그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면은 전체 다 선지급이 돼요. 타사는 몇 급까지만 된다? 1에서 3급까지만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진짜 심각한 교통사고 일으켰을 때만 선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일반 교통사고, 중대법규 위반 말고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저희는 1, 2, 3급일 경우에는 선지급해줘요. 타사는 아예 약관에 안 써 있습니다.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가 아니면은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 못 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니까 강조를 드리고요. 지난달에 제가 비탑손중 담보 나왔을 때 앞으로는 차량 넘버 기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필요 없어졌어요. 약관 바꿨습니다. 번거로우니까 차량 그 대수, S사가 차량 대수 넣으라고 그러죠. 넣을 필요 없어요. 저희 차량 넘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담보만 넣어서 가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S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수 많으면은 보험료 올라가요. 저희는 안 올라갑니다. 입력할 필요 없이 가는 거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운전자 보험 변경 사항들이에요. 2020년부터 24년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리모델링 케이스는 교사처 2억,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 조사 포함, 요거니까요. 우리 운전자 보험 있으신 분들, 혹시 없으신 분들도요, 싹 다 뒤져가지고 가ton 판매하는 전략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상은 펫보험이 이번 달도 높아요. 500% 시상, 2월 500% 시상 걸려 있고요. 인보험 가동 시상 200%, 그리고 저기 간편보험 종합형 운전자는 200% 추가 더 드립니다. 그래서 합하면 400%고 11월, 12월 연속 가동 10, 20, 30, 50 하신 분들은 이번 달 15일까지 10만원 꼭 가동해 주시기를, 그래야지 300% 시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멤버스 시상 10, 11, 12월 연속으로 20, 20, 20 하시거나 아니면 6개로 70 하시면은 이것도 100% 시상 있어요. 그래서 시상도 월초라서 굉장히 세게 걸려 있고 펫보험도 지금 500%로 많이 걸려 있으니까 저희 KB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2대 질병 주요 치료비 정액형 2천만원 싸도 너무 쌉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돼요. 나중에 손해율 터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판매할 때 많이 팔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암주요 치료비 정액형 저희는 항암 호르몬 약도 보장한다. 그리고 허혈성 이제 그만하시고 심장 질환으로 갈아태우시기를 바라겠고, 20, 30대 어른이는 저희 오텐텐 금쪽이가 제일 싸고 보장한도 큽니다. 그래서 20, 30대 청년들은 KB 거 꼭 먼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해 드디어 마지막,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 교육인데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